IT 이제 운영 미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웃소싱 했던, 예. 자, 아웃소싱이 굉장히 이제 일반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제약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비용 뭐 절감하려고 했더니 절감이 나중에 보니까 종합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비용 절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오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원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5년짜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면, 5년간 물량을 밀어주기 했으니까 볼륨 할인 해야죠.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하면 500원짜리였잖아요. 그럼 500원보다 싸게 내야 되겠죠, 제한사. 그리고 다시, 네. 최초에 그렇게 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연차별로 계속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발주처의 기대 사항이에요. 왜? 같은 일 반복하고 있으니까 음,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절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절감은 되지 않아요. 절감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력을 놓고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연봉 협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직원들 월급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땅 파서 줄 거예요, 사장님은? 아니죠. 이래서 벌어온 거에서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 인상이 월급 인상률은 반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건비 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반영해 주는 게 아니죠. 이 시장에서 전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대로 예, 이 기존 돈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재화액이 줄어들어. 그래서 짜장면 3천 원 주고 먹다가 이제 7천 원 줘야 돼. 그럼 가족이 두 명이면 옛날에는 7천 원이면 두 개 먹었는데 이제는 얼마 줘야 돼요? 14,000원 줘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월급을 짜장면을 먹을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배 올려줘야 돼요? 두 배. 네, 농담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원 월급은 왜 그런 거예요? 연차별로 경력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경력이 막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 친구가 딴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돈을 더 주는 데를 일을 안 하고 맨날 회사에 와서 서치를 한다. 그리고 맨날 이력서를 날린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면담하자고 간다. 저 갈래요. 그럼 괴롭죠?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가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나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그렇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계약 위반이잖아요. 음, 그럼 이제 달래야지. 야, 우리 이렇게 하면 계약 위반이어서 안 돼. 그럼 저기 가지 말라는 건가요? 저를 노예도 아니고 강제로 어떻게 잡아두십니까? 네, 우리 사기에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 때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하기로 했잖아.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말해요? 네, 근데 이제 확정돼가지고 다음 거기서 바로 오래요. 이럴 거잖아. 저보고 어쩌라고요? 안 나올래요. 노예가 있는데 못 잡잖아요. 네, 머리 아픈 거지. 그러면 동일 레벨의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뭐 2주 안에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 근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생교류 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똑같은 단가로 부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등급이 적어도 한 등급 높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돈 조금 줘야 돼요, 더 줘야 돼요? 더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계약 위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진작에 그 돈만큼 올려줬으면 안 나갔지. 그럼 인생계 할 일도 없고 인생계 하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프로까지 한번 해야죠. 네, 보통은 사람이 바뀌거나 이 뭐가 바뀌면 처음에 뭐 어떻게 돼요? 네,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나 뭐 사고가 나요. 네, 그래서 한번 액땜 한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페널티 맞죠?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올려주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돈 아끼려다가.
근데 사실 사업자는 괴롭지만 발주처의 담당자는 이 사업자의 성과가 자기 성과잖아요. 네, 발주처 담당자도 자기 돈 줄 거 아니면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기 돈 주머니에서 줘요? 아니면 회사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무조건 깍자가 능사가 아니고 이 서비스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IT는 돈 버는 업이 아니에요. IT를 이용해서 앞에 현업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업은 뭐 한두 푼 아껴가지고 이거 뭐 아무 상관없어요. 음. 네, 근데 IT 쪽 맡고 있는 총장은 전체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계속 아끼고 싶으면 그걸로 성과 인정을 받고 싶으면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그냥 무작정 몇 프로 다 치는 거죠. 이런 로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로직은 IT 거버넌스, 바람직한 IT 거버넌스에 상충됩니까? 아니면 부합합니까? 자, 부합하는 것 같다. 모르겠지만 상충되는 것 같다. 이도저도 아니면 뭐예요? 응? 네, 1번은 IT 거버넌스 기본인 1번은 BITA입니다. 비즈니스 앤드 IT 얼라이먼트예요. 품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품질이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해치면서 돈을 아끼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회사 망하자는 거. 그렇게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도 재료 좀 아끼고 이거 아끼면 다 망합니다. 아시죠? 그게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바로 눈앞에서 결정을 할 때는 돈이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뭐든 그렇잖아. 개발자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뭐든 거기에서 좀 쓴맛 단맛을 다 봐야 내공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은 이제 쓴맛을 보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걸 몇 번 봐야 그 다음에 이제 큰 인사이트가 생겨서 야 지금 이 돈 자르면 제가 잘 돼? 제가 잘 되면 오케이. 근데 진짜 잘 돼? 야, 이거 하다가 장애 나오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봐주면 바로 뒤집히죠. 장애 임팩트가 훨씬 커요. 그래서 IT는 무작정 돈 전략 하는 데가 아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끝없이 살아서 움직이고 변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해줄 시점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의 추가나 변경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발주처는 돈을 안 쓰고 그냥 여기다 다 시키고 싶어요. 왜냐면 과거에 자기 직원들 데리고 있을 때는 그렇게 시켰거든. 근데 아웃소싱에서 계약 관계가 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네,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차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적응해서 음. 적응 문화가 좀 있어서 네, 네, 네. 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줘 와서 현업 담당자가 사정하면 해줘. 음, 해줄게요. 근데 한두 번은 상대편이 고맙다고 해요. 근데 세 번째 와서 해줘 그럴 때는 해 그래. 그리고 그게 일상화되면 안 해? 안 할 거야? 잘라버린다. 나랑 계속 내년에도 같이 일하고 싶어 말아.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구성원은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다시 그동안 이력서 업데이트 안 했네. 그래서 이력서를 갱신화하기 시작해요. 그죠? 어쩔 수 없죠. 세상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 게임에서 살아남는 좋은 인력들을 계속 리테인해서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고 영원히 살아남는 자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짓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인텔이 오늘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인텔이.
천하의 인트리. 네, 하지만 네, 재무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경영자가 오면은 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SLA 도입 배경에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이죠. 서비스 품질.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네, 비용 절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해놓고 하자. 그리고 SLA를 하게 된다는 거는 숫자로 서로 말하자. 서비스 성과를. 이렇게 해서 지표를 정하고 그 지표에 대한 목표 수준을 정하고 숫자로 우리 해보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량화된 관리를 했을 때만 우리는 나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나의 현재 상황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준다는 건 현재 상태를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네, SLA 안에는 그런 정량적인 관리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량적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남의 거 해주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해보죠. 정량적인 관리 1번, 빠뜨리지 않고 주중과제를 한다. 주중과제 완수율 100%.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현재 파악이 돼요. 네, 현재 100%가 아니네. 네, 그러면 비로소 100% 하려면 비어있는 몇 프로를 찾아서 이 몇 프로를 더 완료를 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런 이제 생각이나 개선의 방법들이 접근이 되는데 정량화가 안 되면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지금 마음이 찔리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소우는 이제 할 일이고요. SLA는 이거에 대해서 정량적인 수준을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SLA를 해 놓으면 서로 고객하고 발주처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욕먹을 일이 없겠죠. 근데 목표 달성을 못했어. 근데 목표를 서로 정의하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 막 불평을 해도 내가 일을 잘해서 지금 클레임을 받는지, 일을 못해서 클레임을 받는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SLM 하면 이제 이 M은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PDCA, 플랜드 체크 액션, 부르는 이름이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파인드 SLA, 계획 수립에서 SLA를 계속 시행하고 관리하는 이 사이클들을 이제 SLA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LA는 그래서 서비스 대가, 목표 관리, 성과 평가 이런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용어에 이제 SLA는 지금 이야기를 했고 OLA라고 하는 게 있고 UC라고 하는 게 있어요. OLA는 Operational Level Agreement고요. UC 이건 Underpinning Contract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IT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음. 자, 비즈니스하고 IT 간에 체결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협약이 SLA예요. 자, 그러면 이 IT는 자, 비즈니스하고 IT 그랬으니까 기업 안의 이야기네. 자, 기업 안에서 현업과 그다음에 IT 부서가 있는 거죠. 이 IT 부서의 기획팀 역할을 하는 여기에서 IT 전체를 대변해서 현업들하고 협상을 하고 수준을 정리를 하는 일을 해요. 이 기획부서 아래는 누가 있냐면 인프라 부서 있어요.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운영하고 뭐 이런 역할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부서 있어요. 네트워크 팀. 네트워크에 관련된 서비스를 계약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네트워크 장비들 이런 거 구축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헬프 데스크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요 아래 가면은 운용팀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별로 이름이 달라지겠죠. 자, 이들을 다 대변을 해서 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현업은 서버 알아요, 몰라요? 서버가 뭔지 몰라요.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이름도 몰라요. 네. PC에서 쓰는 뭐 V3나 알지. 모를 거란 말이죠. 스토리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다음에 웹서버, 와스서버 뭔지 몰라요. 그들이 아는 건 뭐예요? 그냥 시스템 하는가 이 시스템 이름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이 시스템 화면을 사용하면서 네,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시스템이 항상 내가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클릭해서 화면 넘길 때 빨리빨리 바로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발견되거나 또 바꿔야 될 게 있으면 요청하면 바로바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자, 현업의 요구사항은 뭐예요? 자, 그러면 금방 말한 IT 기획팀의 아랫단에 있는 이 부서들 있잖아요. 이 기획팀은 CIO의 이제 오른팔이죠. 네. 그리고 이 아래인데, 부서들 중에 지금 그러면 인프라 우리가 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루는 부서랑 별 상관이 없네? 누구랑 상관이 있어요? 응용팀, 응용 개발 유지 보수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는 앞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응용팀에서 올려놓은 그 서비스들이 제대로 돌려고 하면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SLA는 주로 누구하고 기획팀하고 그다음에 응용팀을 포함해서 이렇게 맺어지고 현업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획팀 입장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예, AP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럼 달성돼야 안 돼요? 장애가 많이 나면 달성 안 되겠죠. 네, 맨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이벤트가 이렇게 막 발생해가지고 사용자들이 갑자기 우리 사이트에 한 뭐 평상시 1,000명 오다가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럼 서비스가 다운돼 버리거든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 용량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인프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가용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서비스 다운 장애에 대한 이 지표를 뭐 99.99% 내가 살아있는 거로 계약을 맺었어. 그렇게 해줄게. 장애 시간 몇 시간이라도 제한. 근데 장애가 안 나게 해줄 거는 주로 인프라에 많이 면이. 그러면 인프라 쪽한테 야, 우리 이렇게 계약 맺었는데 니네도 그렇게 해야지. 내부 부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똑바로 해 이렇게. 내부 부서끼리 협약을 체결할 필요성 때문에 바로 오퍼레이셔널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자, 네트워크 부서에서 네트워크 장비 장애 나면은 그 뒤에 달리는 모든 서비스는 한꺼번에 장애 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뒤에 서버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 중에 특정 애플리케이션 올라가 있는 서버 한 대가 다운됐어요.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 장애 나겠죠. 나머지는 괜찮겠죠? 네, 그다음에 스토리지에다가 모두가 이렇게 파이프되고 여기다 저장하고 있는데 스토리지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P는 일부는 살아있는데 저장, 뭐, 일고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생기겠죠. 네, 그래서 막 서비스가 됐다 안 됐다 그래. 자, 그러면 이들은 동시에 장애가 나나요? 각자 장애가 나나요? 여기 땅하고 약속해서 맞춰서 네트워크도 장애 나고 서버도 장애 나고 같은 타임에 장애 날까요? 아니죠. 음. 그럼 봐요. 사용자 입장에서 각 부서는 나는 내가 1시간 장애, 다른 날 또 얘가 1시간 장애, 또 다른 날 스토리지가 또 장애. 1시간씩. 각각은 1시간씩밖에 안 났죠. 네. 근데 여기 사용자 입장에서는 몇 시간 난 거예요? 3시간 난 거죠. 맞아요. 그럼 오퍼레이셔널 레벨 어그리먼트를 할 때는 SLA에서 약속한 가용성의 그 지표의 목표 수준 대비 여기가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더 지표가 올라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네. 자, 그거를 왜 이렇게, 자, 90% 지표라고 칩시다. 근데 아래쪽에서 10%씩 망가뜨리면은, 그러면 90 곱하기 90 곱하기 90 곱하기 이렇게 해야만 그게 나와요. 그럼 벌써 어떻게 해요? 두 개 일단 해봐요. 9, 9, 81 몇 프로예요? 82%로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전, 자, OLA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관계이고요. 그 지표에 관련해서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표를 더욱더 목표수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언더피닝 컨트롤. 네. 전기가 내려가면 한꺼번에 네. 이거는 그
그런 경우에는 다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충분히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전기가 들어오는 그 전산실 말고 다른 독립적인 다른 쪽 공간에 필수 시스템들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거는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 고객의 발주처의 IT 거버넌스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여기가 그런 문제가 나서 전면장애다. 그러면 재빠르게 네트워크를 틀어서 다른 쪽에 구축해 놓은 백업 사이트라고 하죠. 백업 사이트로 서비스를 돌려서 필수 서비스만 우선 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복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웃소싱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되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 서비스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인프라까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ISP 사업자들의 회선이 있죠. 그러니까 KT, SK, 뭐 유플러스 이런데. 자, 회선 사업자의 근처에 노드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물려있는 인터넷 다 마비되겠죠. 그럼 서비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회선까지 이중화 삼중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IT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언제 봤었죠? 그래서 개입 환경에서 카톡이 안 될 때 봤죠. IT 거버넌스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실패한 거예요. 그 밑에 실무에서 잘못했겠죠. 근데 잘못은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 못하는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잘못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고 경영자의 책임입니다. 그다음에 유시라고 하는 건 언더피닝 컨트랙트고요. 이제 협력사고의 계약입니다. 협력사. 그래서 언더핀. 자,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럼 내부는 우리가 서로 컨트롤 되고 조정이 돼요. 그런데 밖에 업체를 써가지고 이 업체가 서비스하는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어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업체들 쪽에서 벤더들이죠. 벤더들의 이 소프트웨어든 또는 이 서비스 구성 요소가 다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이 중에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장애가 나면 나머지 것도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싱글 사인온이 꼬였어요. 아침 출근 시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두 다 처음에 PC를 켜고 요즘 다 업무 접속 포탈에 들어오죠. 거기서 싱글 사인온이 작동을 해요. 맞죠? 근데 싱글 사인온이 꼬여가지고 접속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전면장애예요. 아무도 시스템에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벤더의 잘못으로 뭔가 패치를 깔고 싱글 사인온이 꼬여가지고 전면장애 같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벤더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SLA로 목표를 주고 그리고 나서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솔루션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 마찬가지로 더 높은 또 강화된 SLA 목표가 주어져야 되죠. 아까 저희가 이제 90% 곱하기 90% 90% 하면 막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럼 그 하위에 또 변동가 에러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더 높아야 이게 작성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관리를 SLE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이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할 때마다 IT 서비스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죠. 품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도입하는 것도 그냥 야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어서 왜냐면 SLA를 적용하고 SLM 방식으로 업무를 하자 그러면 업무 활동들이 다 새롭게 생기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도 있고요. 기존에 안 했던 일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다 프로세스를 전부 정리하고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운영자, 유지보수 업체 다 불러다가 이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니까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꽤 많은 일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가 잘 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네, IT의 SLM 프로세싱 이런 게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근데 SLA 뭐 사례, 소 SLA 뭐 사례인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약서에 이제 별첨으로 써가지고 업무 내용들과 이런 지표들도 전부 다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방통위가 클라우드가 하도 이제 난리인데 클라우드에서 전면 장애가 막 났어요. 몇 번. 그래서 클라우드는 절대 장애 안 난다고 뻥쳤던 건데 장애가 났어. 원래는 장애가 나면 안 되는데 장애가 난 거죠. 장애가 왜 났어요? MS였나? 국내만 다 장애가 나는 데 있어요. 뭐였죠, 그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국내로 인입하는 그 네트워크의 라우터 단에서 뭔가 꼬여가지고 장애가 전면 장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장애가 나면은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전체는 많은 이 기업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동시에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 되면 사회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SLA를 하도록 가이드를 줘라. 그게 이제 방통위가 그래서 클라우드 SLA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포를 다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IT 업에 관심 있으시죠? 클라우드를 쓰고 계십니까? 어떤 형태로 쓰고 있지만 클라우드에서 내가 서비스의 수준, 품질 수준을 어떻게 내가 확보할 건지, 어떤 지표들을 써야 되는지 관심이 없으신 거죠? 이제부터는 이런 가이드가 있다는 거 아셨으니까. 예, 근데 비슷비슷해요. 과기정통부의 이제 주관으로 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법, 이제 이건 줄인 거고 실제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 이용자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근거들, 신뢰성에 대한 근거들을 법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저 이제 이 클라우드 SLA 이제 관련된 요 문서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시,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 성능에 관한 기준 이런 고시를 만들고 이 품질성 세부 기준에 보면 이게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세부적 가용률. 그래서 상세하게 계산하는 그 로직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셔야 된다. 그다음에 품질 성능 검증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응용 쪽을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성능 관련된 BMT 절차라든지 또는 이 클라우드 성능 관련된 검증 절차라든지 이런 게 되게 문제가 자주 수업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용량 산정 자체. 이런 게 다 지금 표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뭐, 세 번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시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걸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딱 12시가 돼버렸네요.